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달 22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은 오늘부터, 주민센터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8일까지는 신청 폭주와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오부제로 운영되고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행복드림 포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인 도내 17만 가구로 가구별 20만 원에서 50만 원이며 제주도는 신청 5일 안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에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화된 방역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부 확진자 유입에 대비해 현재 해외 방문 이력자와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정부도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는 여야 후보 간 4년 만의 재대결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리턴 매치에서 승리해 재선 의원이 된 오영훈 당선인을 뉴스 주민에서 만났습니다. 의원님,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운동 굉장히 이번에도 힘드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번에 선거 임하시면서 이번에 내가 당선이 다시 될 것 같다. 감이 오셨던 적이 혹시 있으셨어요? 아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한 일주일 후쯤인데요. 제가 오영훈 TV 유튜브 방송을 생중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외 생중계를. 근데 그때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 그리고 또 5일장을 찾았던 구자 주민분들의 반응? 그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4년 전과 이렇게 또 완전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었기 때문에 당선 예감했죠. 보좌진 친척 아웃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정적인 현수막으로 또 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좀 느꼈기 때문에 좀 속상했죠. 정책 선거로 이제 쭉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죠.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한 부분은 제주 신항만에 대한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크루즈 선석을 확보하는 것 중심으로 신항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저희 도민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전혀 안 가는 설계인 거예요. 즉 화물 선석의 확보를 통해서 물류 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게 되면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제주항, 지금 개발 중인 제주 외항, 그리고 신항 이 세 개의 항에 대한 항만 재배치가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제주의 현안 문제 해결과 관련된 상임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1차 산업이 이제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해수위와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그 다음에 제2공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또 국토교통위원회 이와 같이 지역 현안 해결과 밀접한 상임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지역구를 둔 세 분의 당선자들과 의견을 또 나눠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180석의 했던 거대 정당을 이끌게 된 원내 지도부의 또 전략적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가 나왔고 그 총선 결과 자체가 민심이기 때문에 그 민심을 도지사께서도 제대로 잘 읽고 또 저희들도 그 민심을 제대로 잘 읽고 저희 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면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조건은 형성된다고 보고 저는 뭐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분한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신 그 사랑 보답하는 길은 제주가 대한민국의 변방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내는 그런 섬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주로 제주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맘때쯤이면 제주 들녘에서 고사리 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사리가 어디 있나 이렇게 살피기만 하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모포에 덮인 할머니를 업고 중산간 목장을 내려옵니다. 고사리를 꺾다 길을 잃고 들녘을 헤매이다 가족들의 신고로 1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고사리를 채취하러 혼자 길을 나섰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행과 동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나홀로로 나와가지고 고사리 채취를 하다 보니까 시종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사리가 한창 올라오는 철을 맞아 고사리를 꺾으러 나섰다 길을 잃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사리를 찾기 위해 들녘을 헤매이다 일행과 떨어지거나 땅만 보고 가다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사리만 꺾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따라서 가다 보면은 막 저기 고사리 막 꺾다 보면 진짜로 막 그냥 곱속으로 들어가 길 잃어본 사람 하마시. 올 들어 소방본부에 접수된 고사리계 길 잃음 사고는 모두 18건. 특히 오름과 곧자왈이 많은 구자와 표선 등 동부 지역의 길 잃음 사고가 집중되면서 경찰은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대형 리본과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홍보물에마다 그 특정 번호가 있습니다. 특정 번호 해가지고 그 조난객의 위치를 쉽게 특정할 수 있어가지고 조기에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사리를 꺾을 때 2명 이상 동행하고 휴대전화와 보조 배터리, 호루라기를 준비하는 것과 길 잃음 사고에 대비해 휴대폰 GPS 기능을 켜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10일간의 회기로 오늘 오후 개회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2공항 갈등 해소 대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또한 드림타워 준공에 따른 교통과 하수 처리 계획 등에 대한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이뤄집니다. 또 대정읍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과 대정해상 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그리고 농민수당 지원 조례 등 각종 동의안과 조례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홍명환 제주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제주도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250여 개에 이르는데 일부는 위원 명단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노동 인력 수급이 어려워 농번기 농촌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양파와 마늘 수확 시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수 MBC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과영면 마늘 재배단지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늘밭에 물을 대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현재 고흥 마늘과 양파 재배 농민들은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앞두고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고흥 마늘과 양파 재배 면적은 1,600여 헥타르. 4에서 6월 사이 필요한 작업 인력만 연 인원 3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부 유입 인력이 30%가량이나 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지역 농민들이 일손 부족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식구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본국으로 거의 다 들어가 버리고 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마늘, 양파 수확하는 그 인력 수급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고흥군도 농업 인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농촌 일선 돕기, 그리고 우리 군부대 인력 동원,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또 간변 단체들 그 인력들을 대거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 시점에서 협조를 받아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국내 시장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농번기 인력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지역 농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2년 넘게 멈춰있던 전남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폐기물로 만든 SRF라는 연료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단 조사를 해보자는 데 대해 지역 주민과 난방공사가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이 연료를 계속 쓸지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합니다. 광주 MBC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 폐기물을 태워 만든 고형 폐기물 연료인 SRF를 대형 크레인이 집어올립니다. SRF를 태워 만든 열과 전기는 지역 난방용 등으로 공급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완공된 후 2년 넘게 멈춰있던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를 태워 만든 SRF가 인체에 해롭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못해왔는데 SRF 연료가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며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지역 난방공사 등이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한 가동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2019년도 9월 26일 날 14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기본 합의서에서 합의를 하고 4월 9일 날 이제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한 본 가동을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가동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 9개 지점에서 대기질이 측정되고 수질과 악취, 소음 등도 함께 조사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발전소의 연료를 SRF로 할지 LNG로 할지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주민 수용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단체 행동에 나선 거죠. LNG 선택 방식으로 나오든 SRF 선택 방식으로 나오든 저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수용할 것입니다. SRF 연료 사용에 찬성이 많으면 그대로 운영하게 되고 단가가 높은 LNG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로 인한 난방공사의 손실을 어떻게 메워줄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올 9월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싸고 2년 넘게 이어져온 갈등. 이제 그 갈등의 끝을 향한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간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산간 이상에는 짙은 안개가 껴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5km 내외에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도로도 미끄러운 만큼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구름 많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남부를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2도를 보이고 있고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19도까지 오르겠고 북부는 18도, 서부는 1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 현재 기온은 1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점차 약화되면서 9시를 기해 풍랑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그래도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도 3m로 매우 높게 일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강남 모녀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7일 등록됐는데 24일 만인 어제 20만 명 이상이 처벌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여행 입국자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4박 5일 동안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제주도는 20여 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새로운 국산 중형 헬기인 흰수리를 취항시켰습니다. 흰수리의 항속거리는 최대 650km로 3시간 반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고 고성능 탐색 레이더와 광학 탐지 장치, 구조용 호이스트 등을 장착해 야간에도 해상 수색과 인명 구조가 가능하고 14명까지 탈 수 있어 해양 사고가 잦은 제주 해역의 구조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 밀집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거점 소독센터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합니다. 제주시는 예산 6억 원을 들여 한림읍 한창로에 제주거점 소독센터 설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가축과 분뇨, 동물 약품 운반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필증을 발급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한 제주 지역 착한 임대료 수혜 점포수가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주 지역 착한 임대료 수혜 점포는 2,400여 곳으로 서울과 전남,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임대료 인하율은 대부분 20에서 30%였고 인하 기간은 2, 3개월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